네,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을 출신 양기대 의원입니다. 어제는 소상공인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희망을 주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소신 변함없죠? 예. 예. 올해 3분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지급 대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체 한 80만 곳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급액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에는 1조 원이 확보됐는데 저희가 한 2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돼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에는 1조지만 1조 4천억을 추가로 해서 2조 4천억을 할 계획인데 그 1조 4천억 추가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건 저희가 의원님 아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좀 세수가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서요. 그 재원을 활용하기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뭐 공공자금 관리 기금 같은 데서 네, 그렇습니다. 충당할 계획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네.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더 질문 않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희생양인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손실보상금 규모가 찔끔 수준이다,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3분기 평균 보상액이 약 한 300만 원이고 하한액이 10만 원인데 그렇게 받는 업소가 14.6%인 무려 9만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원하고 욕먹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인색해서야 추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정부의 조치를 따를지 의문입니다. 예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또 전체적인 보상 규모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우리 부총리님 원칙적으로 공감하시죠? 예, 의원님 이번에 손실보상에 대한 산식은 민간 위원님들이 주로 참석하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게 고정비의 19년 대비해서 고정비의 80%를 드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최대는 정말 1억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매출 감소가 이렇게 없었던 업종은 또 기업은 뭐 최저인 10만 원까지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산식이라는 게요. 네네. 정부 측의 논리와 시각을 좀 많이 반영한 게 아니냐라는 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회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식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불리하게 돼 있고 그런 것들도 이번에 정부 측 그런 위원회의 말만 듣지 마시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런 데 얘기를 좀 들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요. 높은 데 계실 때 밑에를 좀 현장을 보고 좀 판단을 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받아도 절반가량은 밀린 임대료로 들어갈 것이라는 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의 실태조사로 나와 있는데 아마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 매출 감소가 큰 여행, 관광업, 숙박업 등은 손실보상에서 아예 제외돼 가지고 형평의 문제도 큽니다. 우리 인정 많으신 총리께서도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께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하셨고 또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11월 중에 뭔가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보상은 국회 법에 의해서 이제 금지와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금지와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은 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좀 강구해 보자가 해가지고 이제 부처에서 아이디어 낸 걸 토대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 검토가 어느 정도 11월 때 뭐 시간적으로도 다투기 때문에 11월 중순경에는 확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은 좀 시행을 빨리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도 정부의 강제적인 방역 조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입법 이후 3개월만 보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또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하고 귀중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의원을 같이 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이번에 그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정부가 손실보상목이 아니고 정부 지원금 형태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11월 달에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아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올해 초과 세수 문제로 뭐 정치권에서도 많은 요구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 초과 세수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요? 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달에 2차 추경할 때는 31조 5천억을 이미 초과 세수로 전망이 돼서 그건 세입을 경정해서 세출로 이미 썼고요. 그 이후에도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빠른 거와 자산 시장이 조금 더 활랑을 띠면서 추가적으로 세수가 좀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들어오는 세수가 들어오더라도 역시 한 40% 정도는 교부금으로 빠지게 돼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부족 소요 그리고 대상이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결국 그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를 저희가 활용해서 지원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규모는 조금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대충 의원님 말씀 주신 정도로 저는 뭐 얼추 생각이 됩니다. 뭐 한 10에서 15조 정도 예상합니까? 예, 뭐 정확하게 숫자는 조금 더 말씀 나중에 드릴게요. 제가 원하던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 않겠습니다. 우리 부총리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부겸 총리께서 방패막 역할을 잘 해줍니까? 방패막이가 아니고 뭐 저희 내각의 중심 어르신인데요. 무슨 그래서요. 예. 우리 부총리께서 김부겸 우리 총리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 손실보상 플러스 알파에 과감히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